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과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교육이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기후변화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 2021년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행동 나가자 해가지고 제13회 기후변화 주간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기후행동 실천 주제.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관계된 거는 교육 과정과 무관하게 우리들에게 이미 다가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 사실은 잘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커피값이 오를 거다 그러죠. 그래서 오른 커피값에도 기후위기 그림자, 동네 카페 사장님의 한숨, 이게 신문의 머리 기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커피 선물 추이를 보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2021년 9월에 194.40 단위가 달러입니다. 예. 코로나 진짜 주법은 조선판 코로나도 기후변화 때 창궐했다. 자,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 기후위기 2020년생은 1960년생보다 폭염을 7배나 많이 겪을 것 같다. 이것도 머리기사입니다. 세계 최초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한 나라는 이탈리아. 작년 9월 신학기부터 시행을 한다. 지구온난화를 막읍시다. 이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20년생과 1960년생의 폭염 겪을 거를 계산한 표죠. 그죠? 예. 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것들 많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걸 과연 지속 가능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전 세계가 직면한 핵심적인 도전 중에 하나죠. 지속 가능을 그렇다면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뭘까? 환경 파괴, 기후 변화, 초고령화 저출산, 청년 실업, 사회 경제적 양극화, 갈등의 심화. 특히 우리나라가 문화적,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이 순위가 굉장히 1, 2위를 다투고 있죠. 지역 불균형 발전, 안보 불안과 국경 문제, 다문화 부조화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당하게 기후변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쟁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죠. 새천년이 될 때 그때 당시에 새천년 개발 목표로 8가지를 설정을 했었어요. 2000년이 될 때 유엔에서 채택한 의제로 2015년까지 15년 동안 세계의 절대 빈곤자 수를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적인 약속을 새천년 개발 목표로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은.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를 주장했어요. 글로벌 평균 부분 달성, 한국 부분 달성했대요. 우리 아직 빈곤층이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글로벌 달성 가능하다. 한국은 이미 달성했다. 세 번째, 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신장. 글로벌 평균 달성 가능, 한국은 달성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약간의 이론은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유아 사망률 감소. 글로벌 평균 달성 미달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유아 사망률이 거의 없죠. 예. 다섯 번째, 임산부의 건강 개선. 글로벌 평균 달성 미달이래요. 근데 한국은 달성. 요새는 그 조산원인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부분 달성. 우리 아직 말라리아가 해결이 안 됐어요. 부분 달성. 일곱 번째,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부분 달성.
여덟 번째,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 관계 구축 부분 달성이래요. 자, 2000년에 세운 2015년까지 해결하기 위한 거 한국은 그래도 4종목에서 달성을 했네요. 그러나 여전히 일곱 번째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은 부분 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천년 이후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언제요? 새천년 그게 밀레니엄이 2015년에 평가한 거고 그것이 끝나면서 2015년 9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유엔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서 제70차 유엔 개발 정상회의를 하면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즉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세웠고 SDGs,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의제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기본적으로 향후 15년간 2015년부터니까 2030년이 15년이 되는 거죠.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우리들의 합의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의제 합의는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서 했던 거를 다시 15년 후에 만든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입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17가지를 세웠습니다. 17가지. 그래서 뭐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는 여러 교과에서 사회교과에서도 과학교과에서도 기타 등등에서도 많이 다루고는 있습니다. 자, 이 17가지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뭐냐? 환경 7개의 목표와 61개의 세부 목표가 있어요. 환경과 관련된 거 7가지를 한번 보면은 6번째로 물과 위생에 관한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이거는 뭐 일정 정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된 편이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에너지 파트. 지불 가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자, 에너지, 원자핵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 뭐 이런 기타 등등 에너지가 많고 요새 같으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니 뭐 이런 에너지들 많이 또 생각을 하죠. 태양 뭐 이런 것들 수력. 11번째 도시와 인간 정주라고 하는 그러한 또 목표가 있습니다. 포용적인 안전한 회복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를 조성하자. 막 짓고 막 부수는 것이 아니라 좀 쾌적한 도시.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대 다수가 1200만이 경기도, 980만이 서울, 다 합하면은 5천만 중에서 적당히 반 가까이가 인천 포함해서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쾌적하지 않죠. 12번째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 가능한 소비가 돼야 되고 또 생산이 되는 그런 패턴이 보장이 돼야 된다. 14번째 해양 생태계 참 문제가 많죠.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많이 뭐 되고 뭐 쓰레기 섬도 뭐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바다 해양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15번째로 육상 생태계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육상 생태계 보호와 복원,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을 해야 되겠죠. 회복을 해야 되겠죠. 특히 생물 다양성 손실이 중단. 이거 우리 신경 써야 된다. 환경 7가지 목표 중에서 6가지 했습니다. 물과 위생, 에너지, 도시와 인간 정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하나가 남았죠. 그 하나를 뒤로 빼봤습니다. 왜? 오늘의 주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기후변화, climate action, 기후행동이라는 거죠. 그죠? 13번째예요. 아까 제가 앞에 화면을 보면은 10이 다음에 13이 있는데 기후변화, 기후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뒤로 뺀 겁니다.
자, 기후변화의 목표는 밀레니엄 때 환경 목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새로운 목표예요. 그러나 SDGs의 의제 14번째 문단에서 기후변화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자, 영어로 되어 있죠.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greatest. 이 말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부정적 영향이다. 뭐가? 기후변화가.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정도를 우리가 요 13번째의 목표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 빈곤에 대한 게 2개 목표가 있고 사회발전 5개 목표가 있고 경제성장 이행수단이 있는데 환경이 몇 개라고 7개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걸 다시 또 자연 그 다음에 자원 환경으로 나눠보면 4개, 정주 환경 3개 해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학회잖아요. 에너지 문제. 특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13번째 기후변화의 세부 목표 5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지표는 7개가 있고요. 자, 세부 목표 뭐 잘 아시지만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해라.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해라. 특히 우리는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13.3에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고 영향 감축,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증진,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증진해라.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실제로 초등, 중고등, 상급 교육과정에 이런 것들을 통합한 나라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지표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안 넣을 수가 없죠.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런 약속이 없더라도 우리는 넣어야 된다. 이거를 왜 기후변화가 이렇게 교육과정하고 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올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글래스고에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나온 이야기들 한번 볼까요?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보면 석탄 발전에 대한 단계적 감축,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 석탄 발전을 중단한다가 아니라 단계적 감축을 한다. 왜 이랬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요. 인도, 뭐 중국, 뭐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 여러분들은 툰베리 하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김씨 이씨 정도 되는 성인데 우리 식물에 보면은 이명법에 식물 이름 중에 그 학명이 툰베리로 끝나는 게 참 많아요. 그 툰베리는 그때 일본을 여행하고 1800년대에 그래가지고 우리 이쪽 동쪽에 있는 유럽 기준으로 동아시아를 다니면서 했던 다양한 유럽에는 없는 식물을 보고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 게 많아요. 그래서 툰베리로 끝나는 식물명이 많은데 그 툰베리 집안의 따님이신 것 같아. 그레타 툰베리. 이왕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툰베리 할아버지 툰베리네 성을 같이 쓰는 그 식물학자 툰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칼 페테르 툰베리라고 하는 분은 일명 이제 스웨덴의 식물학자로서 일본의 린네라고 불러요. 그래서 웁살라 대학교 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린네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린네한테서 이제 식물 분류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다가 1771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그 배 주치로 그 배를 타요.
그래서 1775년에 일본의 나가사키 짬뽕 다 아시죠? 그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일본에서 한 2년간 있으면서 식물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웨덴에 돌아와 가지고 1784년에 책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통 그 거기에 실린 식물들이 우리 일본에서 수집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알만한 걸로 하나씩 볼까요? 뭐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학명이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툰베리 이렇게 끝나면 다 명명자 툰베리는 요분 겁니다. 요분 거. 뭘 것 같아요? 벌이 열심히. 이거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3월 31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앵두의 명명자가 툰베리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경인교대 옆에 산막천변에서 10월 20일 날 찍은 사진인데 이 이름이 툰베리 마늘 이렇게 불렀어요. 툰베리 마늘. 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산부추다 이렇게 불러요. 산부추. 요 식물은 다 알 거예요. 예, 그죠? 참나리 경인교대 인천 캠퍼스 올라간 데서 찍은 건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툰베리의 명명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욕지도에서 찍은 건데 욕지도에서 10월 달에 여기도 이렇게 있죠. 층층이 핀다 그래서 층꽃나무. 그 다음에 툰베리가 일본에서 발견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여기 툰베리가 있죠. 이거 이름이 뭐냐면은 금불초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부처님의 얼굴이 좀 안 보이나요? 금불초. 자, 잠깐 옆길로 새서 우리 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식물은 뭐냐면은 스웨덴의 식물학자 툰베리. 역시 DNA가 그 식물을 사랑하는 DNA를 그 집안에서 나눠서 썼는지 그레타 툰베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후변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길로 새서 죄송합니다. 상식의 지평을 한번 넓혀봤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이번 COP26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블라블라블라. 이 말은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뭐 안고 없는 찐빵 얘기만 했다 이런 뜻이죠. 자,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대단히 좋은 위치. 지난 170년간 세계 탄소 배출을 보면은 탄소 배출량 12% 인구에 해당하는 23개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이래요.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선진국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후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에 살고 계시기도 하지만 소위 MZ세대는 선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세계관이 다르고 뭐 두뇌 구조가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선진국입니다. 총 탄소의 50%를 배출한 선진국입니다. 2020년 한국은 6억 톤이 넘는 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9위인데 이거를 1인당으로 치면 세계 5위예요. 그래서 영국의 환경단체 기후행동 추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2016년 한국을 기후악당 국가로 선발했습니다. 대단한, 이걸 슬퍼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긍정적으로 측면으로 성장 위주로 치면은 우리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기후 위기 시대에는 상당히 악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뜨는 이야기가 바로 탄소 중립이죠. 자, 탄소 중립은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구호 정치 공고가 아니라 돈이며 과학이며 공론이다. 자,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뭐라고?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동대구역에 가면 딱 나가면 이런 게 서 있어요. 기후시계라고 하는 거. 1.5도씨 상승을 하는데 CO2 배출량을 감안해 보면 얼마나 남았다. 이게 6년 몇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이게 베를린 뉴욕에의해서 세계 세 번째로 세운 기후시계래요. 한번 동대구 가실 날이 있으면 가실 길이 있으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청년 목소리 들어라! 2030년까지 탄소 0끌 감축 최우선 해라. 0끌 해서 집만 사지 말고 이런 거 해라.
24, 25일 세계 기후행동의 날 한국 청소년 시스템을 전복하라. 전복. 뭐 혁명적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후변화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내나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어디선가 기후변화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근데 왜 해야 돼? 나 잘 모르겠어. 기후변화 배운 적이 없다. 근데 교육과정상에도 분명히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에 아주 자세히 들어있기도 하고 학문적으로. 근데 아무튼 배운 적이 없대요. 갑자기 이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야, 바둑이에게 휘파람을 가르쳐 줬다? 그래? 근데 난 바둑이가 휘파람 부는 거 못 들었는데 야 짜샤 내가 가르쳐줬다고 그랬지 배웠다고 말했냐. 가르침과 배움 사이의 간극이 이 기후변화에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학교 교사들은 기후변화 수업했다고 주장하는데 학생들은 배운 게 없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2015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 10가지 중 하나에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쉬운 점 써놨죠. 각 교과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교과서 개발자의 관심에 따라 편차 가능성이 존재해요. 통합사에 있습니다. 통합과학 내용이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하거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학습 내용에서 다루고 있고요. 지리, 지구과학, 생명과학에서 다루고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외국의 기후변화 교육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그 이탈리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공립학교 전학년 33시간씩 기후변화 수업을 필수로 한다. 정보교육 몇 시간씩 해내라고 요구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멕시코 헌법을 개정했대요. 영국 일부 주에는 기후변화 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화. 필리핀 대학 졸업 전까지 나무 10그루시 이상 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야 이거 참 이거 재밌네요. 미국도 기후변화 교육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봅시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준비를 했고 현재 2021년이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강론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이제 아이고 막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교육과정 지금 개발한 팀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과학과 교육과정 초등학교부터 과학고까지의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연구 책임자로 킥오프 미팅을 하고 지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강론 개발을.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아마도 9월이나 10월 정도 되겠죠. 고시를 할 거고 그 이후에 뭐 해설서 평가 기준 뭐 평가원을 통해서 만들 거고 교사 연수도 할 거고 교사 교과형 도서도 갈 거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2028년 즉 25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보는 게 이때쯤 되니까 후니까 6년 후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대입 방안하고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매우 힘든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초등학교 적용을 이제 2024년부터 1, 2학년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2025년이다. 전체 얼개는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참고를 했고요. 해방 후에 우리 과학교과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지리, 사회나 뭐 이쪽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엄청 바뀌었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왔고요. 자, 2022 이후에는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한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요. 그전 같으면은 2015 같으면은 교육과정 개발팀들이 만들면 전문가랍시고 모여서 만들겠죠. 만들면은 그게 바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됐는데 지금은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 교육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가 돼 있고 여기에 국가교육회 이번까지만 교육부에서 만들고 다음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만들 겁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정 네트워크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그 서로 상호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뭐가 나오나 봤더니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는 요구가 있고 동시에 인공지능, 환경, 기후 문제 등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높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라 이런 뜻이죠.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적 전환이 필요하다. 조금 이따 우리 장학관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교육과정, 교육공간, 학교 문화의 생태적 전환이 있어야 된다를 교육적 전환의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후위기나 생태를 주제로 교육과정에 담아내는 것을 이걸 지금까지 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공생이라는 감각과 윤리를 바탕으로 삶 자체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적 전환은. 그래서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의 분절화와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통합성을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차원적인 설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객관적 지식의 재현과 전수가 아닌 각각의 지역, 울릉도 사는 사람의 기후위기 다르고 서울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 다르잖아요. 지역의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소통되는 지식의 구성과 활용을 하고 공감과 연대에 기반한 지식의 탐구 이전에 더불어 사는 좋은 삶, 즉 총체적으로 웰빙, 잘 살기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학습으로 전환. 굉장히 많죠, 말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역 속에 내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생태적 전환이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어디에? 이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다양한 부분들이 여기 관여를 한다고 그랬어요. 개정추진위원회 그전 같으면은 이 개발진들이 요 정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부 구조에 생태 피라미드로 치면은 생산자 정도. 과거에는 생산자이자 전문가니까 최고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발진들의 위치는 이 정도 되는 거고 교육부에서 여전히 공청회 현장 포럼 할 것이고요. 국가교육회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기여를 하면서 현장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어요. 기후, 생태환경 변화 등이 가져오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해라. 그래서 개선안으로 환경 생태 교육을 하겠다. 즉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전환 교육을 하겠다. 생태 전환 교육이 정의가 뭐냐? 개념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마 정지숙 장학관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 아까 남미자 외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다듬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론에 이런 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 생태 전환. 이런 것에 내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가치 뭐냐? 생명 존중이고 지속 가능이고 생태환경 감수성 이런 것들을 교육 목표에 반영하도록 한다. 생태전환 교육 목표 내용 기준 아닙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명과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태도, 중학교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삶, 고등학교에서는 인류의 생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래서 실제로 주요 영역에다 넣을 수도 있고 모든 교과와 연계해서 이런 거를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생태와 인간의 관계에서 넣을 수 있고 기후변화와 생태 문제 탐구, 생태 전환을 위한 실천과 참여. 내용 요소로는 이제 생태 감수성과 책임감.
인간 이외의 다른 종에 대한 보호의식,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자 이런 거죠. 미래 세대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존중해줘라. 생태 전환을 위한 사회 체계 변화를 제안하고 실천을 해라. 이런 내용의 요소를 가지고 모든 교과에 연결시켜라. 특히 이제 과학과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초등학교부터 과학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생태 전환을 위한 것 중에 특히 신설 과목도 만들어지는데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육은 지리과 쪽에서 들고 나온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택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통이 있고 과학을 예를 들어 보면 과학으로 치면은 공통에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그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이 공통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에 각 영역별로 2과목씩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학 같으면 전자기와 빛, 역학과 에너지. 그다음에 과학과 전체 융합 선택 중에 한 과목이 바로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입니다. 이 2과목을 어떤 식으로 서로 차별성 있게 구성하는가 그것도 저희 그 과학과 교육과정 개발진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후변화 교육을 보면은 생태 전환 교육을 반영했다라는 거,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 혹은 기후형 행동이 각각의 교과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제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또 학교 밖 학습 경험도 좀 해라. 대학이나 기업 등과 연계하거나 현장 전문가를 활용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하는 그런 쪽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역사회 체험 학습의 연계라든가 관련 기관 MOU 체결, 도서관, 대학 기관 등하고 하면서 학교 밖을 학습 경험도 교육과정 이수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범교과 주제로 아마도 실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행 범교과 주제가 4카타르가 있었다면 지금은 자율자치,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고 이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각각의 교과에서 교육과정에 반영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콘화 해가지고 관련 교과목 성취 기준.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이 있으면 안전 건강교육, 그러니까 기후변화 하면 또 거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겠죠. 자, 기후변화 교육을 히스토리를 보면은 2020년 작년이죠. 7월 9일 날 전국 시도교육감이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환경교육 비상선언식의 세레머니가 있었고요. 8월 31일 날 교육기본법을 제정했죠. 2020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2021년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 기후변화 환경교육의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기후환경교육 의무화 필요가 있다. 환경부하고 교육부 공동선언을 했고요. 제가 시간을 가는 걸 싫어했나 봐요. 이건 20년이 아닙니다. 올해 21년 맞죠? 21년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 교육에서도 반영할 거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변화에 아마 넣으려고 할 거고, 중학교는 날씨와 기후 변화, 통합과학, 통합사회, 지구과학 영역에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융합 선택 과목에도 있겠죠. 지리에도 있겠죠. 아마 윤리에도 있겠죠. 사회문화에도 있을 거. 모든 교과에 기후 변화 교육이 범교과 주제로 들어가요. 네. 기후 변화 교육과정 반영은 그냥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삶으로의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러한 연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상의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가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이잖아요. 삶 속에서 기후변화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재밌죠? 우리도 늙어서 죽고 싶어요. 10월 15일 날 교육부 장관이랑 같이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학생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환경부
변화하는 기후에 안전하게 적응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중점 학교를 교육부도 지원하고 농축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세해진 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그 교육과정상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지숙 장학관님, 한문정 선생님 각자 학교에서 뭐 국사봉중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쭉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사례를 이제 듣기 전에 저도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네이처링은 이제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네이처링에다가 제가 2018년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식물분포와 개화시기 해가지고 매년 벌써 올해 이제 18년, 19년, 20년, 21년 4년째죠. 그래서 10년간의 프로젝트로 경인교육대학교에서 특히 경기 캠퍼스를 한정해가지고 그 뭐예요? 꽃 피는 식물들, 네, 꽃이 언제 피는가? 이 기후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른 이 개화시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10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4년째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그 300종을 관찰했고요. 굉장히 그 뭐예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무슨 300종이나 나오냐 할 정도인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또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산막천 옆에 있는 산막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참여자가 굉장히 적죠. 이거는 18년, 19년 하고 그 다음에 20년, 21년은 학생들이 코로나로 안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관찰 기록이 이제 1000여 건에 달하고 중복되는 종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300종 정도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자나무 하면 이게 이제 2018년 4월 9일 오후 2시에 어떤 학생이 찍은 거예요. 어디에 있었느냐? 교사교육센터 앞에 여기서 찍었다. 이렇게 지도도. 그날의 기온은 14도였고 습도는 31%다. 그리고 여기는 해발이 98m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랑 같이 해가지고 한 10년이 쌓이면 규정한 자료가 되겠죠. 뭐 한 5년만 해볼까요? 내년이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를 학교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남긴 자료다.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교정에 뭐 식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각자의 학교에서 실제로 매년 같은 나무가 언제 꽃 피는가를 조사하면은 소중한 기후변화 교육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저의 사례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